상관이 좋아서 성공하는 일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상관은 그냥 우리가 이제 십성으로 보는 관점은 간목이 정화를 보든 을목이 병화를 보든 상관을 다 똑같은 상관으로 이제 취급하니까 이 사주풀이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제 그거죠. 십성 때문에 사주가 다 망가지는 건데, 근데 십성을 근거 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에 문제가 되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깨주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 천간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십간론이라는 게 있어요. 십간론이라는 게 이제 천간과 천간의 조합을 얘기합니다. 간목이 간목을 만났을 때, 간목이 뭐 병화를 만났을 때, 이런 관점. 그래서 이제 상관의 만남이니까 간목이 정화를 만나고, 을목이 병화를 만나고. 자, 이런 관점에서, 십성 자체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천간과 천간 간의 관계적인 부분, 물상적 관점에 대한 얘기를 풀어가기 시작하면 서서히 십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십성으로 학습하는 게 이제 어떤 기본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배워왔고 기초 공부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물론 그게 안 맞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건 맞아요. 관계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를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름 짓는 거 같아요. 이름은 부를 필요가 있잖아요. 간목이 병화를 좀 보면서 할까요? 예를 들어 간목이 정화를 보는 거나 을목이 병화를 보는 거 다 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보면 간목이 정화를 보는 상관하고 을목이 병화를 상관은 상관인데 상관이라는 큰 아웃라인 개념은 형성을 했는데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면 완벽하게 달라요. 완벽하게 달라요. 시간과 공간 자체가 달라버려요. 요 부분을 똑같이 해석한다는 게 얼마나 문제겠습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성으로 공부한 습관 때문에 결국 사주가 잘못 보이고 있고 잘못 오류 해석하고 있다는 부분을 하나씩 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깨주는 사람이 없죠. 그냥 고정된, 그냥 뭐라고 그럽니까? 답습한다고 그러면 오류를 지속적으로 답습하는 형태로 계속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주 공부가 계속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도 헛공부를 계속 한다라는 거, 헛바퀴 돌듯이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주 공부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주가 안 맞다는 걸 느껴요. 초보 때는 잘 맞았는데. 뭣도 모르고 초보 때 그냥 내뱉는 말들 다 맞았는데 이상하게 공부하면 할수록 안 맞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공부하면 할수록 잘 봐야 되는데 왜냐면 공부는 사주 공부 이상하게 공부하면 할수록 안 맞아요. 되게 그래 이제. 저도 초보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상하게 사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안 맞는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 공부 안 한다 그래요. 되게 본 거예요. 나는 사주 공부하면 이상하게 안 맞고 이상한 소리 나오고 사람들이 안 맞다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사주 공부 안 하고 사주 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초보 때 그랬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이유를 안 찾고 이제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쪽으로 발달을 하냐면요. 감, 육감, 눈치 보는 거. 그쪽으로 이제 필 약간 신기, 그러려고 이제 그걸 신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기로 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주는 어디까지는 학문입니다. 철저한 이론적 체계가 갖추어진 학문입니다. 우주자연의 기운과 이론적 체계, 의 모든 부분들을 결합이 된 형태로서 철저한 학문인데, 이제 약간의 이제 신기 쪽으로 흐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론이 안 맞으니까 신기로 가야만이 사주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바로 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요즘 AI가 나오는 시대가 됐잖아요. AI가 나오면 사실은 이제 AI하고 상대가 안 돼요. AI는 하루에 학습을 수천 권씩 책을 볼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점에 나온 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인쇄물 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에 떠도는 그 이론적 내용을 아마 AI는요, 학습을 뭐 며칠이면 다 끝낼 거예요. 근데 그 며칠을 끝내고 요약 정리해내는 거를 보면, 제가 요즘에 가끔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챗 GPT에다가 이제 이렇게, 일부러 이제 물어보기도 해보는데, 정리 잘 해주더라고요. 근데 오류도 많이 있고요. 왜 오류가 나오느냐를 봤더니, 잘못된 이론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래서 AI의 한계죠. 그러니까 정확한 이론적 체계를 집어넣었을 때 나름 정확한 어떤 내용으로 통변이 가능한 내용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통변이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존에 널려있는 이론들이 굉장히 잘못된 이론들이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그 이론을 이용해서 통변한 일종의 이제 AI가 대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AI한테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나는 AI한테 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90% 이상의 99%는 너무 과했고, 아무튼 90% 이상의 사람들이 학습한 내용과 해담이 학습한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AI가 고작 대답을 해도 90%의 사람들이 내뱉어 놓은 쓰레기 공부를 가지고 학습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답하기 때문에, 그걸 AI 가지고 사주 상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AI가 상담할 거예요. 사주하는 사람들은 안 맞다는 걸 느끼니까 거부하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거부하게 돼요. 처음에 신기하다고 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보면 얘는 안 맞는데? 얘는 사주 안 되나 보다 라고 인식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결국 AI가 판을 쳐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존의 잘못된 중국책으로 학습한 사람과 저는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별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오늘 식간론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결국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이 내용도 문화 강의,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해담 문화에서 강의했던 내용인데, 시간으로 따지면 상당히 오랜 시간 할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십성적 관점으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 간목이 십성적 관점에서 이제 십성이라는 게 오늘 상관이잖아요. 상관이면 오늘 할 게 아까 간목이 정화, 을목이 병화, 병화가 기토, 자, 이렇게 계속 상관의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 내용만 해도 사실 10개잖아요. 상관이, 개수까지. 10개를 오늘 다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급한 거 없으니까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고, 그죠? 늘어지게 좀 여유 있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더 중요하죠, 그죠? 막 이론을 그냥 날림식으로 하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조금 천천히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얘기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십성이라는 걸 탈피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값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식관론이에요. 이제 식관론이 이게 이제 중국에서 가져온 이론 체계인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잘못되어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이 식관론에 의해서 이제 물상이라는 거, 이제 요즘 물상 많이 들어보겠지만 물상 적용을 하는데, 이 물상 적용이 오류가 많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중국 식관론의 내용이 물상 적용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물상을 과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학습 초보 때 좀 얘기할게요. 제가 학습 초보 때 물상을 적용하는 물상론자라고 그래요. 옛날에 물상론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십성으로 사주 보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무시. 그러니까 물상론자들은 자기들은 한 단계 급이 높은 사람이다. 물상론자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간목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병화는 태양이, 예를 들어서 태양이 이렇게 나무를 봤다, 간목을 봤다, 그냥 목화통명이니 이런 말을 사용하는 자체가 한 단계 급이 높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어떤 이론적인 이런 부분에서 너네들하고 급이 아니다, 하급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관이니까 정제격이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단계 아래라고 취급을 했어요. 물상론자. 근데 이 물상론자들이 학습했던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식관론입니다. 이 식관론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중국에서 가져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중국에서 하는 내용들이 물상이요,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맞아요. 이게 문제가 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하는 물상적 개념하고 가끔 보면은 지금 유튜브 보면 물상을 이용해서 사주 푸는 사람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이 식관론에 의해서 중국 책에 나오는 식관론을 이용한 형태의 물상론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물상들을 보면 간목을 뭐로 보냐면,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간목을 뭐로 보냐면요, 간목을 큰 나무로 봐요.
큰 나무로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나무로 놓고 보기 때문에 이 감목 자체 이제 오류가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어디서 나오면 다, 그러니까 이 나무 자체가 이제 보면은 이게 있어요. 뭐 가을 겨울은 동양목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뭐 생목, 사목, 활목, 뭐 슈목 이런 식으로 나무를 이렇게 나눠요. 이게 바로 이제 중국 어떤 십간론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이용해서 물상을 이용하는 형태로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중국식의 물상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요. 너네보다 한 단계 난 급이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말하자면 십성과 격국으로 사주 보는 사람들을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비웃죠. 근데 이 사람들도 잘못된 내용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아무튼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사주의 크다란 관점에 대한 얘기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십성이라는 자체를 하면서 천간론 가지고 십성을 대입하는 관점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좀 할 필요가 있어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요. 물상의 핵심은요, 아주 간단해요. 원래 진리는,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진리는 어디 있다? 가장 간단한 데 있습니다. 원래 진리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 단순해야 돼. 진리는 단순합니다. 단순한 진리가 있어요.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이 안에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이 안에 그냥 이 사주 자체가 다 담겨 있어요. 이것만 알면, 이 그림만 풀어내면요, 사주 다 보입니다. 큰 아웃라인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사주를 잘 볼 수 있어요. 큰 아웃라인. 큰 아웃라인을 이해 못하면 결국 사주는 계속 뭐가 돼요? 그러니까 왜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소나무 하나 놓고 소나무 하나 써도 숲을 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큰 숲을 본 다음에 소나무를 볼 수 있어야, 소나무를 보는 어떤 그런 여유를 가지고 보는 건데, 사실은 요 그림 한 장만 보면 결국은 볼 줄 알면 사주는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음양권 이론이라는 거죠. 음의 영역과 양의 영역으로 나눠서 보는, 세상은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음양으로. 세상은 음양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으로 구성된 부분들을 그냥 눈으로 확인할 줄만 알고 구분할 줄만 알면 결국 사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자체로서 여기서 전번에 제가 이제 십간론에, 그러니까 음양권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긴 설명은 안 하겠지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양권의 천간, 전번에도 했기 때문에 양권 천간은 을, 병, 무, 경, 개. 음권 천간 갑, 정, 기, 신, 임이죠. 일단 천간은 이렇게 구성되고요. 지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보시면, 자, 이 양권의 여기가 을병무계거든요. 자, 을목이 요거 초목으로 된 요거, 여기에 이제 을목, 병화, 태양, 무토, 대지, 물론 대기권도 돼요. 여기 대기권, 물론 대기권, 대지, 그 다음에 경금은 열매, 포도 여기 있죠? 열매, 개수는 요거, 물방울. 그래서 대기권의 개수와 요거, 개수하고 무토가 합해서 뭘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무개, 화잖아요. 무게 합화잖아요. 화가 뭐예요? 열기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적절한 온도를 만들어낸다. 그 온도는 어디서 와요? 태양과 무토는, 자, 무토와 병화는 뭐예요? 무토와 병화는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한 몸이기 때문에 무토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결국 대기에는 뭐냐? 빛이 있어요. 그 개수에 의해서 그 빛이 열로 바뀌는 거예요. 무게에서 합해서 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라는 게 생겨요. 그 온도에 의해서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무토가 대기권도 되고, 대기권에 개수와 합해서 열을 만들어내고, 또 대지에 생명체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어주는, 토대가 되어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양권의 을병목인가. 이게 우주의 자연의, 그냥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이건 너무 간단해요. 우리 세상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이해 못하고, 이 자체를 이해를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해요. 인정하기 싫은 거거든요.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구는 도는 거예요. 그죠?
지구가 네모나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어요. 그죠? 동굴에게 돌고 있다라고, 누가 그랬나요? 갈릴레오가 그랬나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음권의 개념은 이거죠. 감목은 뿌리를 얘기합니다. 뿌리. 감목은 동양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왜 큰 나무라 했을까? 감목을 왜 큰 나무라 했을까? 감목은 여기 감목이라는 글자도 전번에 얘기했죠. 감목은 뿌리라는 자체가, 뿌리가 내리는 모습 그대로 형상화 시킨 거예요. 밭전자에다가, 이 감목은 밭전자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모습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여지 없어요. 여지 없어요. 이대로 이 글자 자체가 감목 그대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내는 엄청난 힘으로 그러니까 일정의 씨앗에서 뿌리가 낸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것 같잖아요. 어떤 그 딱딱한 씨앗을 깨고 뿌리가 내리는 거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 땅 속으로 뿌리 내린 힘만큼 위로 솟구쳐 오르는 힘도 강하다는 어떤 상상력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였어요? 잠룡. 그러니까 물속에, 호수 속에 있는 용이 움직일 때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 솟구쳐 오르면 그야말로 있잖아요. 그냥 하늘 끝까지 치솟아 오를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게 그 용을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수 속에 있는 용이 오르면 얼마나 크게 오를까. 그래서 이 감목을 큰 나무로 비유한 이유가 그게 하나의 상상력의 발동이지, 실질적으로 감목이 큰 나무로 솟구쳐 오르는 나무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있지 않아요. 감목은 그 자체가 뭐예요? 뿌리예요. 위로 오르는 순간 감목은 사라진 거예요. 제가 전번에 그 얘기했죠? 뭐예요? 로켓가 발사할 때, 로켓은 발사대에 있는 순간 있잖아요. 발사대에서 로켓가 있고, 여기서 치솟아 오르기 직전 있잖아요. 감목은 치솟아 오르기 직전까지 감목이고요. 1cm만 땅에서 뚝 떨어져도 그건 감목이 아닙니다. 을목으로 변한 거예요. 감목은 사라졌어요. 이미 감목은 온데 간데가 없어요. 그 로켓 발사하기 직전에 그 점화해서 밑에서 뿜어내는 불꽃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게 바로 감목이에요. 강의가 돼버렸네, 오늘. 아무튼, 내가 너무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일단 그래, 감목, 정화는 따뜻한 열기, 그리고 병화에 의해서 저장된, 복사열. 여기도 빨간색, 복사열. 기토는 기토하고, 정화는 한 몸이죠. 흙 속에 보온토가 들어있죠. 보온토라고 그러잖아요. 흙 속에 복사열이 함께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죠. 복사열만 따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따로 있을 수도 없어요. 한 몸으로 되어 있죠. 신금은 열매, 경금이 땅에 떨어진 걸 얘기하죠. 예수는 땅 속에서 식물을 뿌리를 내리게 하는, 감목을 만들어내는 양수와 같은 거죠. 애가 자랄 수 있는, 엄마 뱃속에 있는 양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 생명체를 길러내는 기운이기도 하죠. 모든 걸 그쪽으로 다 끌어모아서 하나로 통일하는 거죠. 그 모든 걸 그냥 가두어서, 그러니까 임수 자체는 그 모든 걸 가두어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죠. 거기서 출발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 이제 임수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수가 포용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걸 끌어안기 때문에 욕심장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이제 그게 바로 지지는 뭐예요? 유술의 자축인이고요. 이게 음권이고요. 양권은 묘진사, 오미신. 이게 전부예요. 이것만 알면요, 사주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응용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사주 다 보이기 시작해요. 자, 자, 들어갈게요. 오늘 상관하기로 했잖아요, 상관. 이 상관이 이제 간목이 정화를 본 거에 상관이잖아요.